이번에는 집단 상담의 종결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처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단원은 집단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의 의미와 깨달음을 공고히 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새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결에서 흔히 정서적으로 무겁고 복잡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문제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룰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종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많은 변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종결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집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예고 없이 떠나기도 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문제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며 논쟁을 좋아하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본인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이뤄낸 일들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도자는 종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종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각 집단원이 경험한 상실감과 버려짐, 함께해온 시간, 나이, 심리적 기능과 응집력 수준에 따라서 종결이 다르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종결 단계의 특징에 대한 과제는 다음 5가지와 같습니다. 집단원이 종결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과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탐색하고 평가하고 그동안 집단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경고히 하고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것, 집단의 종결 시점에 각 집단원들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탐색하는 것, 또 집단을 떠났을 때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행동을 적용하기 위해 집단원들을 준비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집단이 효과적이었는지 효과성을 평가하고 집단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집단원들에게 종결은 어려운 일인데 종결은 죽음과 소멸, 분리와 버려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같이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단을 떠나는 것이 처음 집단에 참여하는 것만큼 겁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집단에서 느꼈던 신뢰감과 유대감이 집단 밖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자는 상담이 끝난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작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집단원이 집단에서 일어났던 일을 의미있게 여기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결을 효과적으로 돕게 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작별 인사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집단에 참여했고 어떻게 집단을 떠나나요? 등등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에게 쓰는 편지처럼 작성하게 한 뒤 집단원과 함께 쓴 편지를 나누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회상을 위해서 6개월 후에 편지를 다시 읽게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집단원들이 각자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상담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라. 집단 상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이 끝나갈수록 자신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라. 사람들은 때때로 저절로 변하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퇴, 침체되었다고 느낄 때 낙담하기 마련인데요. 변화의 과정이 느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의 집단 상담만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앞의 내용과 비슷한 결인데요. 집단 상담의 효과를 비현실적으로 기대하게 되면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집단 상담 자체로 변화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해도 지속적인 결심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기까지의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익숙한 과명과 또 방어 기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말 그대로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이 배웠던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하라. 집단 상담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 통찰,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집단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을 의미 있게 살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지침 외에도 집단원들이 배운 것을 권고히 하고 또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주차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